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었고요.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살해한 후에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굉장히 오래 지내왔던 엄마입니다. 올해 5월에 미등록된 아이들을 조사하면서 밝혀졌었죠. 굉장히 분노를 일으켰고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018년, 2019년에 넷째, 다섯째 아이를 차례로 살해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어제 이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이 엄마, 친모 A씨가 또 임신을 한 상황인 게 알려진 거잖아요. 이거 참 뭐랄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예. 이미 임신하고 출산한 아이를 이렇게 유기하고 했던 사안인데 또 이 피고인이 임신을 한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알려진 거거든요. 예. 근데 당시 재판에 남편이 이제 증인으로 와서 예. 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신 부인이 피고인이 임신 15주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남편은 접견을 가서 구치소 접견을 가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 과정에서 좀 변호인이 이런 좀 남편의 무책임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질타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 피고인의 지금 뭐 임신 주수나 이런 걸 고려하면 예. 이미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임신한 상황이었던 걸로 좀 추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참 이런 사건을 사실은 버리고도 네. 또 이렇게 좀 임신을 하고 또 이 남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나중에 알았다는 게 충격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 변호인이 남편의 무관심을 좀 질책을 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재판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임신과 그 출산 자체가 이게 상당히 그 반복되었는데 네. 어떻게 그 중요한 의사 결정 또는 의미 있는 타자 중에 하나인 그 남편이 이것을 전혀 몰랄 수 이제 있었겠느냐. 예. 너무 그 무관심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취지에 예. 무책임이다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 남편 역시 사실은 자책감을 느낀다. 이와 같이 그 아내가 살해를 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 답변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유학을 하게 되면 출산하는 그 방법이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방법이었는데 즉 그것 자체도 허락을 받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혀 남편에게 그걸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싫었다라고 하는 뭐 취지인데 예. 유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보통 평균의 남편과 그 아내의 그 관계하고는 상당히 그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남편이 이런 중요한 그 사항 또 아내도 그러니까 임신한 남편에게 사실을 몰랐다.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아내도 사실 남편에게 충분히 그 얘기함직도 한 것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남편이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적인 그런 관계에 본인의 책임 자체를 전혀 다하지 않은 그런 점에서 이제 질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하면 지금 남편이 재판을 같이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남편에 대해서도 영아 살해 방조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재수사를 좀 해봐라 해서 경찰이 재수사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또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남편은 정말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들을 살해하는 과정 그리고 냉장고 안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되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도 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이제 그런 것인지 그 보강 수사 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왜냐하면은 이 같이 생활 공간에 있는 그 남편 입장에서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겠느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느냐. 예. 쉽게 얘기하면 영아 살해 방조 또는 그 살인죄의 그 방조의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다시 이제 수사를 이 경찰이 그래서 개시를 해서
재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노력을 했는데 뭐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가. 휴대전화를 했는데 그 같은 예. 내용도 없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내가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보호자가 서명을 했는데 예. 그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남편이 직접 이렇게 서명한 것이 아니고 예. 필적 감정까지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역시 사실은 남편이 또 한 것도 아니고 아. 뭐 이런 등등으로 봐서 더군다나 그 전문가 소견도 함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아내의 임신 사실을 정말 남편이 모를 가능성도 있겠느냐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그 소견 역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다 본다면 방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정범이 이 일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자체에 관한 증거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네. 재수사 역시 불송치 결정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 지어야 된 것이죠. 법적으로 혹시라도 재판부가 남편의 혐의에 대해서 다시 따져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남편은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피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후에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예. 이제 경찰이나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지금 이제 검찰은 이 친모에 대해서 살인 및 시체 은닉 혐의를 적용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제 영아 살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영아 살해죄를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까? 일단 일반 살인죄하고 영아 살해죄의 법정형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일반 살인죄는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예.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 살인죄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평가될 수 있는데 영아 살해죄라는 거는 이제 직계 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했을 때 특히 예. 어떤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을 때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예요. 예. 법정형이 일단 낮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살인죄보다 상대적으로 이것이 유리하다.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아 살해죄가 이게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낮은 것도 조금 저는 보면서 이해가 네. 잘 되진 않더라고요. 예, 이게 과거에 이제 영아들에 대한 어떤 좀 우리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때 형법이 53년도에 제정되고 난 후로 계속 70년 동안 유지가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영아 살해죄가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수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네. 이게 여전히 형법에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지난 7월에 영아 살해죄를 형법에서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예. 내년 2월부터는 이제 영아 살해죄는 우리 형법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일반 살인죄와 사체 유기와 똑같이 처벌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판 상황 앞으로 또 나오면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